그럼 간략하게 의장님 면담했던 내용을 짧게 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장님 뵙고 의원들이 모두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점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리고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들이 느꼈던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의장님도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고 뭐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뭐 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국회 본연의 역할에 잘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도의 좀 원론적인 답을 좀 주셨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쪽 오셔서 얘기하시죠. 아니. 마이크 옆에. 그냥 의장님 의견은 그런 거였어요.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셨고,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러느냐라는 그런 흐름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한영환 입장입니다. 의장께서 계속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를 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사안이 있고 당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언제든 할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맞죠? 그런 취지로 말씀. 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 본회의를 여는 건 그런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오늘 본회의를 여는 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지금 철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들이 갔었어요, 사실은. 그때 계셨으면 아마 이제 그런 논의가 좀 세게 됐을 텐데 어쨌든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게 된 거는 좀 편하시게 됐잖아요. 탄핵안을 철회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뭐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어제하고 같은 문제의식으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 따라서 이건 의장의 의무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래서 탄핵을 그렇게 규정해놓고 있잖아요. 보고가 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되니까 그 시기에 본회의를 열어주시는 건 의장님의 의무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제 가셨을 때 그러면 의장님이 안 계셨어요. 없으셨던 예. 어제 가셨던 거는 그럼 필리버스터 철회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고 가셨어요? 아니죠. 그건 끝난 다음이죠. 본회의 끝나고 갔고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김용민 의원님이 이제 저희 그 검사 범죄 대응 TF의 단장이신데 여러 차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며칠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아마 그런 동영상이 좀 돌아다닐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저기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국힘 쪽에서는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그게 특히 방송장악과 관련된 일인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법안은 여론몰이를 해서 이게 거부할 명분을 찾아서 제2요구를 대통령이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탄핵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자신들이 꼭 하고자 하는 방송장악을 비롯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그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는 것을 무슨 권한쟁의 심판? 어떤 권한쟁의 심판? 탄핵 소추안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침해됐다는
그것도 지연 전술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의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철회를 24시간 이내에 하면 의안으로 성립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없는 게 만약에 그렇게 철회에 대해서 자기들의 표결권이 시비됐다고 하려면 어제 의사일정 합의해줬어야죠. 그렇죠. 탄핵을 처리하겠다라고 의사일정을 합의해주고 나서 민주당이 처리할 건지 표결할 건지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했어야죠. 왜냐하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잖아요. 의사일정으로 진행하기로.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도 설마 이거는 꼭 언제하고 비슷한 상황이면 설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미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제가 탈당하고 나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 합의를 깰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반정치적인 그런 그 수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법률적으로 혹시 탄핵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같이 이렇게 의학응론을 한 말씀. 네, 최근에 국민들이 정말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 일상적인 정치가 일어나지 않고 또 정부의 집행이 일어나지 않고 그 검찰 권력을 통한 이 민주주의 파괴 이것을 정말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도 이것이 가장 큰 의제가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행령을 통해서 법에 없는 과도한 권한의 침해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또 조변석계로 과거에 했던 정책들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루아침에 뒤엎고 그런 등등의 사례가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이 정부의 신뢰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는 깨닫기 바랍니다. 네, 한 말씀. 네,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선 눈여겨봐야 될 것이 국민의 삶의 질, 기본적 인권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도 이것을 허위작전은 버리고 측근 고위공직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철학에 근본적인 전 요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소임을 저버리고 측근들의 뭐 보신 또는 본인이 검찰총장 때 본인의 하여튼간에 가족들을 위해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부패 비리 범죄를 저질렀던 검사들을 보호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려는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로서 기본적인 직무 수행을 포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보안에 동한 여당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한 가지 더 오늘 저희가 이제 오전에 대통령실에 대한 그 뭐 운영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식 재판을 해보다고도 승진된 고위공직자가 있느냐 물었더니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손준성 검사가 작년 올 9월에 승진됐지 않냐. 작년 3월에 5월에 공수처에서 기소되고도 올 9월에 재판 중이면서도 승진이 됐는데 이런 인사가 있었냐. 없었다. 내가 검사할 때는. 당신이 직접 비서실장으로서 인사추천위원장일 텐데 당신이 직접 차관급 인사 고위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관여 안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 검사 인사는 제가 뭐 관여를 안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새로운 사실 확인하게 됐습니다. 과거와 틀리게 현 정부는 검사 인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다른 분이 관여를 못하고 검사 출신의 인사계획관, 검찰 출신의 인사계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냥 대통령과 독대해서 해결하는구나. 이런 확신을 제가 정보를 얻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행태, 검찰 이리 그냥 자주 국정을 전행하는 검찰 독재 정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게 정부가 또 검찰이 법무가 해야 될 이런
문책을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명덕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탄핵 소추 제도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은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고 또 지극히 필요한 것들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를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견제되지 않았다. 국민이 부여한 어떤 통제 수단을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당연하게도 헌법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부여한 탄핵 소추권을 상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이 입법부가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필러버스터를 이유로 치우쳐가지고 이번에 이 의결을 이렇게 못하게 한 거는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을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방해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이 탄핵 소추라는 것이 특이하고 이례적이고 뭐 특별한 경우만 해야 할 그런 관점을 보지 말고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사고의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언제든지 검찰이든 판사든 국무위든 법률이나 헌법 위반될 때는 탄핵 소추를 상시해서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함께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검사 범죄대응 TF에서 4시 반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곧 이제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총장이 어제 발언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정치적 탄압이고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그러면서 후배 검사들의 잘못을 감쌌죠. 이 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2018년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남산 3억 사건 조사했을 때 당시 이원석 검사가 피조사자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이에요. 자신이 조사받고 와서 조사를 했던 후배 검사에게 전화해서 왜 문제 삼냐라고 전화했다라는 보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대했던 검사였고 지금도 검찰총장이 돼서 자신과 후배 검사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다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행정 공무원인데 임명직 공무원인데 국회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하는 것은 다른 공직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에게만 그 특권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분명하게 같이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근래 대한민국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특히 심해졌습니다. 이 정치적 오염은 다른 말로 하면 검찰권의 사유화입니다. 검찰권의 정치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그 권한이, 그 권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국민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야 될 검찰을 그런 정치적으로 사유화하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위치로 이 검찰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검찰권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권자들이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 안동환 검사 탄핵했을 때랑 지금 어제 탄핵안 발의했을 때랑 검찰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왜 그런지 보시면 이게 정치검찰이고 정치검찰들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매우 정치적이고 계산된 행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